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談判 테이블에서 마주합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협상이 열리기도 전인데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내일이면 양측이 다 도착을 해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협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분명히 미국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자국에서는 떠났지만 이게 도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삿바싸움 신경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일단 협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측 협상단에서 특히 주목하시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실 각 국가의 2인자가 지금 다 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스 그리고 이제 위트코프 중등 특사 그다음에 쿠슈너가 협상단으로 이제 꾸려졌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갈리파프 이제 의장입니다. 이제 왜 이게 협상단이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양측 협상단의 이제 주자가 다 국가 2위이기 때문에 신속한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권을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2위의 뒤에는 1인자가 사실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있고 이란은 모스타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협상이 빠른 속도로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이란이나 볼 적에 상대방의 협상 파트너가 최악은 피했다. 그러니까 위트코프와 쿠슈너를 이란 측에서는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네. 근데 협상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는 벤스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갈리바프를 그렇게 나쁜 상대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경파긴 하지만 네. 협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악은 피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협상이 깨질 걸 우려한 걸로 봐야 할까요? 협상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의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셀프 종전을 하면 사실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협상을 살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런 네. 상황에서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 채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사실은 협상력 제고입니다. 이란이 레바논 문제를 반발하는데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테니 나오면 된다라고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협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총리가 좀 기세를 누그러뜨릴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일단 같은 결을 같이 하겠다는 걸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시작한 전쟁이고 중간에 미국과 어떤 그 동맹이 균열이 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 전선이 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나중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중재로.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그냥 협상에서 패싱된 게 아니라 협상에 간접적인 파트너로 가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전향적인 이제 자세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네. 마지막으로는 휴전 협상에 방해되는 존재로 이스라엘이 되면 나중에 미국이 빠진 후에 혼자서 작전할 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를 맞출 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우파 어떤 정치인하고 코드를 맞추려고 해요. 네타냐후가 이제 리쿠르당 이제 우파 정치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전쟁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총리로서의 그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인이 한 23% 정도 되는데 그 결국은 이스라엘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결을 같이 하거든요. 그게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 이제 유대인이 굉장히 많죠.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정치, 경제, 언론계 다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네. 받아서 결국은 나타냐고 친 이스라엘 이런 행보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은 어떤 안건들이 올까요? 협상 테이블이 이제 이란이 제시한 10개 안건이 있죠. 거기에는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에 대한 장악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트럼프가
그걸 토대로 협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미국이 그걸 다 수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환점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순탄치는 않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최상의 협상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십니까? 협상 시나리오는 이제 이게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 제재 해제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건데 네. 호르무즈라는 이제 변수가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몰 딜, 미들 딜, 빅 딜, 그다음에 슈퍼 딜. 스몰 딜은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일부 개방함으로써 거기에서 번 돈을 단기적으로나마 재건 비용에 쓰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미들 딜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제 협으로 사실은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미들 딜은 트럼프 임기 내에 핵을 동결을 하고 경제 제재를 일부 이제 해제한다. 그다음에 이제 빅 딜은 핵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지금 440kg 우라늄 농축이 중요하니까 우라늄 농축을 반납을 하고 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 그리고 네 번째 슈퍼딜은 우라늄을 반출을 하고 호르무즈도 결국 국제해협으로 돌리고 경제 제재 완전 해제하고 그다음에 관계도 복원하고 전쟁 이 안전 보장까지 해준다. 그게 네. 이제 슈퍼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협상에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뭐 나름의 보관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이죠. 낙관인 것처럼 봄으로써 네. 상대방이 낙관에 해당되는 그 성과로 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임하라는 압박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압박이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한두 개 패 정도는 그러니까 이란이 좋아할 만한 한두 개 패 정도는 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걷는 한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 통행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네. 국제 사회에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통행권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상태에서 아무 여건 조성 없이 내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단기적으로 공동 관리를 해서 그 호르무즈를 역학 매개로 해서 지금의 휴전 상태가 그래도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종전이 끝나면 국제 해협으로 반납하는 식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그렇게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